아니, 믿어지지가 않으실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 분명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실 겁니다. 저도요, 그날 이후로 매일 밤마다 스스로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그렇게 부족하게 살았나? 근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이었어요. 평생을 허리 휘도록 일하면서 남편 병수발하며 애들 키우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거든요. 은행 통장에 찍힌 숫자만 보면 그냥 숨통이 트였어요. 아, 이제 내 노후는 그래도 조금은 괜찮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사라진 것도 모자라 그걸 가져간 게 다름 아닌 제 며느리였다니. 그날도 평소처럼 평범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집안일하고 밥 챙겨 먹고 그러다 아들네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왜? 무슨 일 있니? 그냥요, 애들도 보고 싶어 하니까. 어머니 오시면 좋아할 거예요. 그 목소리가 참 다정했거든요. 그래서 아무 의심도 안 했죠. 토요일 손주들 얼굴 본다는 생각에 두 손 가득 과일이며 간식이며 챙겨서 갔어요. 애들 보는 기쁨에 잠깐 힘든 것도 잊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며느리가 제 옆에 앉더니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혹시 통장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그 순간 저는 멍해졌어요. 통장? 무슨 통장 말하니? 아, 그냥요 혹시 어머니 생활비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아니면 저희가 관리해드리면 좀 더 이자가 잘 붙을 수도 있고 요즘은 어르신들 대상 보이스피싱도 많잖아요. 그래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 그래. 요즘 세상이 험하긴 하니까 혹시 며느리가 날 걱정해 주는구나 싶었어요. 며느리는 언제나 싹싹하고 다정했거든요. 아들보다도 더 살뜰히 저를 챙긴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방심했죠. 제가 집에 가서 그 통장을 찾아 건네준 게 화근이었어요. 며느리는 통장을 받아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당분간 잘 보관해 드릴게요. 혹시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번 달 안에 어머니 계좌에 자동이체 되는 것도 다 확인해 드릴게요. 저는 고맙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정말 몰랐죠. 며칠 뒤 은행에서 문자가 왔어요. 제 계좌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갔다는 알림이었죠. 처음에는 은행의 실수인가 했어요. 아니, 이게 뭐야? 내가 돈을 뺀 적이 없는데 급히 은행에 전화를 걸었더니 은행 직원이 말하더군요. 고객님, 며칠 전에 위임장이 접수돼서요. 며느님께서 대리인으로 출금하셨어요. 그 순간 제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어요. 뭐라고요? 며느리가 제 돈을 가져갔다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며느리가요. 평소에 그렇게 싹싹하고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애교 부리던 그 며느리가 제 평생 모은 돈을 통째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날 밤 아들한테 전화를 했죠. 얘야, 내 아내가 내 통장에서 돈을 가져갔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니? 그런데 아들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 그거 아내가 좀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다 갚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마세요. 뭐, 필요해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그게 무슨 뜻이니? 내 평생 모은 돈인데 그걸 허락도 없이 가져가는 게 말이 되니?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도 힘들어요. 대출이자도 있고 애들 학원비에 뭐해 아내가 그냥 잠깐 쓴다고 한 거예요. 나중에 다 갚는다니까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게 과연 잠깐일까요? 정말 갚을까요? 아니,
그 전에 왜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가져갔을까요?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 불신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믿었는데, 아들을 믿었는데, 과연 제가 잘못 믿은 걸까요? 그리고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어요. 며느리가 왜 그 돈을 가져갔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된 순간,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가 왜 그랬을까? 정말 단순히 생활비 때문일까? 그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제가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요. 돈이라는 건 단순히 종이 쪼가리 이상의 의미였어요. 제 땀과 눈물, 제 청춘의 대가였죠. 그런데 그게 허락도 없이 빠져나갔다니 그 허무함이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며칠 뒤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혹시 은행에서 연락 받으셨어요? 받았지. 내가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갔다더라. 그게 무슨 짓이니? 잠시 정적이 흘렀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근데 저희 사정이 좀 너무 급했어요. 급하다니? 그럼 나랑 상의라도 했어야지. 내가 어떻게나 몰래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니? 그때 며느리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은 저희가 빚이 많아요. 아들한테는 말 안 했지만 제 쪽에서 좀 문제가 생겨서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내 쪽에서? 내 가족 쪽 빚말이야? 네, 사실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지고 있던 빚이 있었어요. 카드값도 있고 보증 서줬던 것도 있고 그게 이자 붙고 불어나서 이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니 통장 보고 순간적으로 그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느리의 그 다정한 미소 뒤에 그런 사정이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날 저녁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아내가 다 말씀드렸죠? 사실 저도 몰랐어요. 아내가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숨겼다고? 너는 도대체 결혼 전에 뭘 본 거니? 어떻게 아내가 빚더미에 앉아 있다는 걸 모르고 결혼을 했니?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아내가 괜찮다고만 했거든요. 빚 같은 건 없다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지금은 뭐니? 내 돈으로 그 빚을 메우겠다는 거야? 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너희 둘이 허락도 없이 가져다가 쓰겠다는 거냐고. 아들이 고개를 들어 절박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지금 너무 막막해요. 아내는 이미 여기저기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고, 저도 이제 알았으니 근데 당장 갚지 않으면 집까지 잃을 수도 있다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내가 평생 지켜온 집, 가정, 그리고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분이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얘야, 너는 내 아내를 지켜야겠지. 하지만 난 평생을 고생해서 모은 건데, 그걸 이렇게 허망하게 빼앗겨야 하니?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저도 알아요. 잘못한 거. 근데 방법이 없었어요. 저희도 살고 싶었어요. 아내가 너무 무너져가는 걸 보니까 그냥 어떻게든 막아야 했어요. 며느리가 옆에서 끼어들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근데 그 돈으로도 다 막히진 않아요. 사실은 아직도 갚아야 할 게 더 있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했어요. 뭐라고? 아직도 갚아야 할 게 더 있다고? 그럼 내 돈을 다 가져가도 모자라단 말이니? 너희는 도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그래서 더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희 살려달라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내 며느리가 이렇게 절망적인 얼굴을 하고 울부짖는 걸 보니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죠. 하지만 동시에 내 평생의 노력이 허망하게 무너져가는 현실이 너무도 참담했어요. 며칠 뒤 동네 사람들에게서 이상한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댁 며느리 요즘 백화점에서 누가 봤다던데 빚이 많다면서 옷 사고 다니는 거 아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귀가 의심스러웠어요. 분명히 며느리는 눈물까지 흘리며 빚 갚겠다고 했는데 백화점이 웬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직접 며느리를 찾아갔습니다. 너 요즘 어디 다니니? 솔직히 말해봐. 며느리가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건 그냥 친구랑 잠깐 만난 거예요. 잠깐 만난 게 백화점이야? 내가 정말 빚 갚을 생각이 있는 거니? 아니면 내 돈으로 내 생활을 그냥 유지하려는 거니?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입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 사실은 그 돈 빚 갚는데 다 쓰인 게 아니에요. 일부는 다른 데 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른 데라니? 도대체 어디에 썼다는 거야? 며느리가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습니다. 제 친정집 때문에요. 친정엄마 수술비랑 동생 학자금도 있고 사실 다 합치니까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 돈까지.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건 단순히 빚 문제가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저 몰래 제 돈을 친정 식구들까지 위해서 가져다 쓴 거였어요. 친정집 때문에 썼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목소리를 떨며 물었어요. 며느리는 울먹이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친정엄마가 갑자기 크게 아프셔서 수술비가 필요했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 돈을 빌려 쓴 거예요. 빌려 썼다고? 내가 허락도 없이 가져간 게 그게 빌린 거냐? 그 순간 아들이 제 앞에 서서 변명 아닌 변명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내가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친정 어머니가 아프다는데 그걸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아내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힘들었으면 내게 말을 했어야지. 내가 안 된다고 했을 것 같아? 그런데 왜 몰래 가져갔냐고. 그게 더 문제 아니야?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그땐 너무 무서웠어요. 돈이 없으면 엄마 수술 못한다고 병원에서 난리인데 누구한테도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만. 저는 치를 떨며 말했죠. 순간적으로? 내가 순간적으로 내 평생을 무너뜨린 거야. 내 청춘, 내 노후, 내 모든 희망이 들어있던 통장을 내가 내 친정집을 위해 가져간 거냐고.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아들은 중간에서 애써 화해를 시도했지만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며느리 얼굴만 봐도 가슴이 치밀어 오르는데요. 어머니, 제발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아내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 내가 이해를 하라니? 너는 내 아내만 아내냐? 나는 내 어머니가 아니냐? 내가 평생 뼈 빠지게 모은 돈이야. 너희들끼리 망치고 살다가 왜 나까지 끌어들이는 거냐고. 아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먹였어요. 저도 죄인이에요. 하지만 저희도 살려고 그랬어요. 어머니, 제발. 며느리도 울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방법이 없었어요. 엄마 수술 안 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 한편에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저도 딸 키워본 사람인데 엄마를 살리겠다고 발버둥치는 며느리의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최소한 저한테 말은 했어야죠. 몰래 통장을 가져가고 허락도 없이 돈을 인출하는 건 도둑질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큰며느리 친정집 때문에 고생이 많다더라. 시아버지랑 시어머니 돈도 빼다가 쓴다던데. 그 소문이 제 귀에 들어왔을 때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평생 남들에게 흠잡히지 않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이제는 며느리 때문에 돈 당했다는 손가락질을 받게 된 거죠. 그날 밤 저는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얘야, 솔직하게 말해봐. 너희 지금 빚이 얼마냐? 아들이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억 단위예요. 뭐라고? 억 단위라고. 내 아내 친정 쪽이랑 제 카드빚, 대출까지 합치면 이미 그렇게 됐어요. 순간 제 귀가 멍해지고 머리가 빙 돌았습니다. 그럼 내 통장 다 털어가도 부족하다는 얘기냐? 아들이 고개를 떨구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을 이렇게 짓밟아 놓고도 얼굴을 들고 다니니. 아들은 울면서 제 발에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도 이제 어디에 기대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마저 등을 돌리시면 저희는 끝이에요. 며느리가 울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단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도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말이에요. 어머니 은혜 평생 갚으면서 살게요. 저는 치를 떨며 외쳤습니다. 은혜? 내가 무슨 은혜를 갚았다고 그런 말을 해? 은혜는커녕 내 평생 모은 돈을 훔쳐간 게 너야.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인생을 망친 도둑이야. 그때 아들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아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도둑이라뇨. 그럼 저는 도둑놈의 남편이란 말입니까? 순간 집안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에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어요.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다. 내가 도둑놈의 남편이면 난 도둑놈한테 인생을 빼앗긴 어미가 되는 거다. 그날 이후 아들과 제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멀어졌습니다. 전화도 줄었고 얼굴을 보기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내 아들이니까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는 기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마저 무너뜨리는 일이 곧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속셈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으니까요. 며느리가 제 돈을 가져간 게 단순히 친정집, 사정 때문만은 아니라는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동네 사람 하나가 제게 와서 은근히 말을 흘렸어요. 어르신 괜히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요. 큰 며느리분 요즘 어디서 자주 보인다던데요? 제가 물었죠. 어디서요? 그 사람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채업자들이랑 같이 있는 걸 본 사람이 있대요. 돈 문제로 얽혀 있는 것 같던데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채업자라니 무슨 소리예요? 우리 며느리가 사채까지 썼단 말이에요? 저는 참을 수가 없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내 아내한테 사채 문제 있니? 솔직하게 말해봐.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어머니, 사실 아내가 제게도 숨겼던 게 더 있었어요. 또 숨겼다고? 도대체 얼마나 숨긴 거야?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내가 빚이 불어나면서
은행에서는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오니까 사채를 쓴 거예요. 그걸 이제 알았어요. 저는 전화기를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돈도 그 사채 빚 메우는데 들어간 거냐?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집 앞에 낯선 남자들이 서성거렸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의 험상궂은 얼굴들. 그중 하나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니, 며느리 되시는 분 아시죠? 그분이 우리 돈을 좀 쓰셨는데요. 이자 갚을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내 집 앞까지 와서 이러는 거예요. 남자는 비웃듯 말했어요. 며느리도 가족 아닙니까? 가족이면 책임 좀 져야지요. 통장도 이미 건네주셨다면서요?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게 다 며느리 속셈이었구나. 내 돈으로 사채 빚까지 메우려 했던 거구나.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앉혔습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이게 무슨 짓이냐? 사채까지 쓰고 내 돈까지 끌어다 쓰고 나를 도대체 뭐로 보는 거야? 아들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다 막을게요. 제 잘못이에요. 아내만 탓하지 마세요. 내 잘못? 물론 내 잘못이지. 하지만 내 아내는 내 통장을 훔쳐가서 사채 빚을 갚으려 했잖아. 이게 도둑이 아니면 뭐니?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어머니,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한 거 하지만 저도 살고 싶었어요. 제 친정엄마 수술도, 동생 학자금도, 빚, 독촉도 다 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그 순간 어머니 돈이 눈에 들어왔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전 그냥 살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치를 떨며 말했습니다. 살고 싶어서 남의 인생을 짓밟아도 된다는 거냐? 내가 살겠다고 나를 죽이는 거잖아. 내 노후를, 내 평생을 내가 단숨에 무너뜨린 거야. 아들이 절규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제발. 저도 미치겠습니다. 아내가 이런 상황에 몰릴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든 제가 막아보겠습니다. 내가 막는다고? 내가 뭘로 막을 건데? 내 월급으로? 아니면 또 내 돈으로?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설마 제가 또 어머니 돈을 노린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아내 때문에 지옥 같아요. 하지만 아내는 제 선택이잖아요. 제가 끝까지 책임져야 해요.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어머니 은혜 잊지 않고 꼭 갚을게요. 저는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됐어. 너희는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라. 난 더 이상 너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날 이후 저는 집 문을 굳게 닫고 며칠 동안 방 안에만 틀어박혔습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끝없는 허탈함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돈을 가져간 이유 뒤에는 아직 더 깊은 속셈이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며느리가 제 돈을 가져간 이유가 단순히 친정엄마의 수술비나 동생, 학자금 때문만이 아니라는 건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에야 밝혀졌습니다. 그날도 마을에 소문이 먼저 돌았습니다. 어르신 큰며느리 말이에요. 요즘 어디 다니는지 아세요? 제가 고개를 저으니 동네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카지노요. 누가 거기서 봤대요. 빚만 있는 게 아니라 도박에까지 손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가 후들거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도박?
저는 곧장 아들을 불러냈습니다. 얘야, 내 아내 혹시 도박해? 아들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도박이라니요? 동네에서 다 퍼진 얘기다. 내 아내가 카지노에 드나든다고. 아들은 얼굴빛이 하얗게 질리더니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사실 저도 의심한 적 있어요. 카드값이랑 현금이 너무 빨리 빠져나가길래 물어보면 늘 빚 때문이라고만 했거든요. 근데 설마 했는데 그때 집으로 들어온 며느리가 대화를 듣고는 울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도박을 했다니 그런 말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아니라고. 그럼 왜 돈이 그렇게 흘러나갔는데? 내가 친정 엄마 수술비며 동생 학자금이라 한 건 다 핑계 아니냐. 며느리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친정집 때문에 쓴 게 맞아요. 도박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들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카지노라니? 지금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를 거기서 봤다는데. 며느리가 부르르 떨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가 아니라니까. 나 닮은 사람이겠지. 제가 비웃듯 말했어요. 닮은 사람? 그 핑계가 통할 줄 아냐? 세상에 내 얼굴이랑 똑같은 사람이 그곳에 또 있단 말이냐? 며느리는 결국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네, 맞아요. 했어요. 하지만 잠깐이었어요. 잠깐이었어요, 어머니. 너무 답답하고 숨 막히니까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커져버렸어요. 그 순간 제 머리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 잠깐이면 내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갔겠니? 내가 한 짓은 잠깐이 아니라 내 인생을 송두리째 갉아먹은 거야. 아들이 며느리를 붙잡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너 나한테 왜 거짓말했어? 빚도 숨기더니 도박까지. 내가 바보로 보여. 내가 도대체 뭘 믿어야 되냐고. 며느리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당신까지 날 버리면 난 정말 끝장이에요. 나 살려줘요. 제발 이번만 용서해줘요. 아들이 머리를 감싸쥐고 절규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더 용서해? 내가 내 어머니 돈까지 도둑질했는데 내가 어떻게 널 감싸주냐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니? 평생을 허리 휘도록 일해서 모은 돈인데 그걸 도박에 처박아. 며느리가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살고 싶었어요. 순간 욕심이었어요. 한 번만 이겨서 빚 다 갚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 한숨 못 잤습니다. 가슴은 분노와 허탈함으로 불타오르고 머리는 터질 듯이 복잡했습니다. 내 아들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손주는? 그리고 나는 이제 뭘 붙잡고 살아야 하지? 며칠 뒤 아들이 제 방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내가 한 짓 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끝까지 책임질게요.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책임진다고?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니? 내 아내는 이미 도박에 손을 댔어. 그런 사람은 쉽게 끊지 못한다. 너는 평생 고생길이야.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아내는 제 선택이잖아요. 제가 끌어안아야죠. 버릴 수는 없어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내 아들이 멸망의 길로 함께 걸어가겠구나. 그런데도 아들을 붙잡아 뜯어말리고 싶은 마음과 이미 어른이 된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마음이 뒤섞여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도박은 단순한 잠깐의 실수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온 일이었고, 그녀는 제 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손을 댄 흔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도박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심장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더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그는 제 방에 들어와 숨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아들은 손에 쥔 종이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오늘 집에 찾아온 사람이 이걸 주고 갔어요. 아내가 쓴 차용증이에요. 금액이 억이 넘어요. 사채업자들 사이에서도 이미 소문이 다 퍼졌대요. 아내가 도박으로 진 빚이라는 게. 저는 눈앞이 아득해져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억억이라고? 내 아내가 그렇게까지 했다고? 아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인생은 끝난 것 같아요. 아내도, 저도 손주도. 그때 마침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손에 들린 종이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외쳤습니다. 그거 어떻게 손에 들어왔어?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게 다 뭐냐고. 억 단위 빚이라니. 나를 얼마나 더 속일 셈이었어.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요, 전 그냥 한 번만 큰 돈을 따서 다 갚으려 했던 거예요. 한 번만 이기면 다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 이렇게 돼버렸어요. 제가 치를 떨며 소리쳤습니다. 한 번만? 내가 말하는 그 한 번이 내 인생을 다 불태운 거야. 내 욕심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가졌다고. 아들이 절규했습니다. 넌 내 아내가 맞긴 하냐? 어떻게 나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넌 나를 끝내 죽이는구나. 며느리가 울며 손을 뻗었습니다. 당신 제발 나버리지 마. 난 이제 당신밖에 없어. 나한테 남은 건 당신뿐이야. 아들은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도 이제 끝났어. 널 더는 지켜줄 힘이 없어. 내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어.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주저앉았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이렇게 키운 게 아닌데 너를 왜 이런 구렁텅이에 빠지게 한 거니? 그 순간 손주가 방문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빠, 엄마 왜 이렇게 싸워요? 무서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피눈물이 났습니다. 애 앞에서까지 이게 뭐 하는 짓들이냐? 너희는 부모 자격도 없어. 며칠 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집 앞에는 또다시 낯선 남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약속한 날짜가 지났습니다. 이자만이라도 내셔야죠. 제가 손사래를 치며 외쳤습니다. 나는 모른다. 그건 내 며느리가 진 빚이지.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그들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빚은 곧 집안 빚 아닙니까? 결국은 같은 피부치 아닌가요? 안 그러면 아드님이 대신 갚아야죠. 저는 치를 떨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제 내 평생 쌓아온 체면도 자존심도 다 무너졌구나. 아들은 밤마다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 아무 희망이 없어요. 아내도 잃었고 돈도 잃었고 사람들 신뢰도 잃었어요. 다 끝났습니다. 제가 붙잡고 외쳤습니다. 얘야,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아직 너에겐 내가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이미 망가졌어요. 아내를 만난 순간부터 제 운명은 정해진 거였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울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저 다시는 도박 안 할게요. 치료도 받을게요. 제발 저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믿으라고? 이제 와서 무슨 믿음? 내가 무너뜨린 게 뭔지. 아니, 내 노후, 내 아들의 인생, 내 손주의 미래. 그걸 내가 다 갉아먹었어. 넌 이미 가족이 아니야. 며느리가 바닥에 쓰러져 오열했습니다. 저 정말 잘못했어요. 근데요, 저도 너무 두려웠어요. 빚 독촉이 무서웠고, 엄마가 죽을까봐 무서웠고, 내가 버려질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만 계속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두려움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인생을 무너뜨린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도박과 빚 문제는 결국 경찰까지 얽히는 사태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가정사로 끝날 일이 아니게 돼버린 겁니다. 며느리의 빚 독촉이 거세지던 어느 날, 결국 경찰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현관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황 씨 계십니까? 저는 멍하니 문을 열었고 아들과 며느리가 다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아들이 당황해서 물었죠. 무슨 일이십니까? 왜 저희 집에? 경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느님 이름으로 접수된 고소 사건이 있습니다. 불법 도박 자금 문제와 관련해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저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안 돼요. 제발 저 경찰서 가기 싫어요. 나 진짜 다시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내가 뿌린 씨앗이잖아. 이게 다 내 업보다. 아들은 필사적으로 경찰에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집에서 조사하면 안 될까요? 아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법은 법입니다. 동행 거부하시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며느리는 끌려가듯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손주가 울며 외쳤습니다. 엄마, 까지 마. 엄마. 그 모습에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며느리가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저는 아들과 함께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술을 들이켜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 인생은 끝났습니다. 아내는 경찰에 끌려갔고 회사에도 소문 다 퍼졌을 거예요. 전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 끝나? 아직 살아있잖아. 내 손주를 지켜야 할 아버지잖아. 정신 차려라.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요, 어머니, 제 선택이 너무 후회돼요. 왜 아내를 그렇게 믿었을까요? 왜 진실을 보지 못했을까요? 며칠 뒤 경찰 조사가 끝난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그녀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대로 가면 저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다 망가진다는 걸요. 제발 마지막 기회만 주세요. 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기회? 너는 이미 수십 번 기회를 줬다. 그 결과가 지금 이 꼴 아니냐? 내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아들이 옆에서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아내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경찰에서도 아직 재판이 끝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버틸 힘이 없어요. 아내가 없으면 저는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내 아내는 도박꾼이다. 내 인생을 파먹는 불구덩이야. 그런 여자 붙잡고 넌 평생 망하는 거다.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절규했습니다. 그래도 제 아내예요. 제가 선택한 여잔데 제가 끝까지 책임져야죠. 그날 밤 저는 홀로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하늘이시여, 저를 왜 이렇게 시험하십니까? 며칠 뒤 사건은 더 크게 번졌습니다. 뉴스에까지 며느리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자금 연루 주부 황 검찰 송치. 그 순간 친척들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언니, 신문에 이름 떴던데 그거 사실이야? 어머머, 어떻게 그런 일이 아이고, 체면이 말이 아니겠다.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이제 난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힘들겠구나. 아들은 회사에서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직장도 잃었어요. 회사에선 제 아내 얘기가 퍼져서 더 다닐 수가 없게 됐어요. 제가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다 며느리 때문이다. 내 아내가 너의 인생을, 내 인생을 다 망쳐놨어. 아들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렇지만요, 어머니 저는 아직도 아내를 사랑합니다. 버릴 수가 없어요. 아내가 무너지는 걸 보는 게 너무 괴로워요. 그 순간 제 가슴은 또다시 찢어졌습니다. 내 아들은 왜 끝까지 저 여자를 붙잡는 걸까? 피를 나눈 어머니 말보다 그 여자의 눈물에 더 끌리는 걸까? 며느리는 여전히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저한테도 병이 있어요. 도박 중독이래요. 치료받으래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손주를 위해서라도. 저는 한참을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이미 내 며느리가 아니다. 넌 내 인생을 망친 여자일 뿐이야. 하지만 내가 진짜 치료를 받겠다면 손주를 위해서 한 번은 지켜보겠다. 단, 이번에도 거짓말이면 그땐 끝이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치료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신과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스스로 치료를 받겠다고 했을 때 저는 마음 한편이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그래, 손주 생각해서라도 내가 정말 변할 수 있다면 내가 지켜보겠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저 여자가 과연 진짜 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나를 속이는 건 아닐까? 며느리는 매주 병원에 다니며 상담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피곤해 보였고 울며 말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도박 중독이 맞대요. 그 병은 마음의 병이래요. 외로움, 불안, 두려움이 쌓이면 그걸 도박으로 풀게 된다네요. 전 너무 한심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흔들렸습니다. 내가 한심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거다. 하지만 변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진심을 보여라. 아들은 여전히 아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내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거짓말부터 했을 텐데, 이제는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그 말을 또 믿는구나. 그게 문제다. 내 아내는 언제나 울고 애원하고 약속했지. 그런데 결과가 뭐였니? 내 통장이었고 빚이었고 경찰이었어.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이 다급히 들어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아내가 병원 다녀온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핸드폰도 꺼져 있고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또 그날 밤늦게야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어디 다녀왔니? 병원 갔다고 했잖아. 며느리가 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 다시 갔어요. 카지노에. 그 순간 저는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야. 아들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습니다. 너 나랑 약속했잖아. 다시는 안 한다고 했잖아. 왜 또 그런 짓을 한 거야? 며느리가 오열했습니다. 저도 몰라요. 정말 몰라요. 병원에서 상담받고 나면 잠깐 괜찮은데 막상 혼자 있으면 미칠 것 같아요. 빚 독촉이 귓가에서 맴돌고 엄마 병원비 생각나고 손주 미래 생각하면 순간 눈앞이 캄캄해져서 또 그 길로 향했어요. 저도 괴물이에요. 저도 싫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는 손으로 며느리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봐라. 내가 뭘 했니? 이 여자는 못 고친다. 아무리 기회를 줘도 똑같아. 넌 이제 끝이야. 내 집안에서,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라. 아들이 울면서 제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발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아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손주 엄마예요. 손주가 엄마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제가 눈물을 뿌리며 소리쳤습니다. 손주를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이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엄마가 아니라 괴물이지, 괴물. 그 순간 손주가 방에서 나와 울부짖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엄마 내쫓지 마세요. 엄마가 없으면 나도 못 살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또 한 번 찢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 며느리는 제 발에 머리를 박으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이번엔 치료받을게요. 제가 병원에 입원이라도 할게요. 제발,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손주만 생각해서라도. 아들이도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부탁드립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제가 곁에서 끝까지 지켜볼게요. 저는 분노와 슬픔 속에서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다시는 없다. 내가 또 거짓말하면 그땐 내 손으로 경찰에 넘길 거다. 그리고 넌 내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할 거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이번엔 꼭 달라질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이번만큼은 제발 저 여자가 정말 변하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과 손주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제 기도가 닿기도 전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숨겨온 또 하나의 비밀이 드러났으니까요. 며느리가 다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한 지 겨우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고 있었죠. 그래, 이번에는 진짜 변할지도 몰라. 그런데 어느 날 은행에서 또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거액의 대출이 진행됐다는 알림이었어요. 이게 뭐야? 내가 대출을 받았다니. 급히 은행에 전화를 걸었더니 직원이 말했습니다. 며칠 전 며느님이 위임장 가져오셔서 대출 진행하셨어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또 며느리라고요? 저는 곧장 집으로 달려가 며느리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너
또 내 이름으로 대출받았지. 며느리는 눈이 휘둥그레져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충격에 빠져 며느리를 붙잡았습니다. 너 제정신이야? 어머니가 분명히 말했잖아. 다시는 이런 일 없다고 했잖아. 근데 또 어머니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며느리가 울부짖었습니다. 나도 몰라. 나도 미쳤나 봐. 근데 이번만큼은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나 임신했어요. 순간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했니? 임신. 아들은 눈을 크게 뜨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야? 내가 임신했다고? 며느리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근데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돈이 필요했어요. 이 아이는 잘 키우고 싶었어요.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내가 어떤 짓을 했는데 이제 와서 뱃속 아이를 핑계 삼아 또 돈을 가져간 거냐? 아들이 며느리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며 절규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날 속일 거야? 임신이든 뭐든 넌 내 어머니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렸어. 우리 가족을 다 파탄냈다고.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잘못한 거 다 알아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저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아이 인생이에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 아이한테만큼은 저 같은 상처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저는 손을 부르르 떨며 소리쳤습니다. 너한테 기회를 주면 내 손주는 평생 거짓과 도박 속에서 자라날 거다. 그게 아이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니. 아들이 머리를 감싸쥐고 절규했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난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아내도 엄마도 다 옳은 말만 하는데 난 어디로 가야 돼? 난 누구를 믿어야 돼? 손주가 방에서 뛰어나와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제발 울지 마. 엄마도 울지 마. 할머니도 울지 마. 나 너무 무서워. 그 순간 집안은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만큼은 진짜예요. 저 병원에 입원할게요. 제 발로 들어가서 치료받고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완전히 끊어낼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믿으라고. 내가 나를 몇 번을 속였는데. 하지만 내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 아이에게 죄는 없지. 그 아이만은 살려야지. 며느리가 오열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러나 마지막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숨겨온 비밀은 임신뿐이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황 씨 산부인과 검사 결과 말씀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임신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최근에 남편 외에 다른 남성과 접촉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다른 남자. 병원에서 들은 말이 제 귀를 찢듯이 울렸습니다. 남편 외에 다른 남성과 접촉한 흔적이 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이냐? 그럼 내 아들은 뭐가 되냐?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나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얘기를 들었다. 내 아내 임신은 맞는데 아이 아빠가 너일지 확실하지 않다더구나. 아들은 충격에 휩싸여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래, 병원에서 그렇게 말했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아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절규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주세요. 그럴 리 없어요. 그럴 리가. 그때 며느리가 방에서 나와 울며 외쳤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저 정말 한순간의 실수였어요. 도박장에 끌려다니던 날, 빚 때문에 협박당하던 날, 저도 모르게 그놈들이. 아들이 분노로 몸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입 다물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변명일 뿐이야. 내가 내 아내라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야.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아이만큼은 살려주세요.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손가락을 떨었습니다. 내 말대로 아이는 죄가 없다. 하지만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내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기나 하니 내 아들은 이제 모든 걸 잃었다. 나도 잃었고. 며느리는 머리를 조아리며 오열했습니다. 저를 벌하세요. 제가 무슨 벌이든 다 받을게요. 하지만 아이만큼은 제발. 아들은 눈물을 닦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벌을 받는 건 당연해. 하지만 널 용서하는 건 죽어도 못하겠다. 아이가 내 아이든 아니든 난 더 이상 널 믿지 못해. 며느리가 손을 뻗었지만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끝났어. 너랑 나 그리고 우리 가정은 여기서 끝이야. 그날 밤 저는 홀로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다고 이런 벌을 받나 하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도 내가 무너지면 안 되지. 며칠 후 며느리는 결국 집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했어요. 평생 갚을 수 없는 죄 지은 거 알아요. 하지만 아이만큼은 부탁드립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이인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아이는 죄가 없다. 그 아이만큼은 내가 지켜주마. 내 대신 내가 키우겠다. 아들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 아무 희망이 없어요. 직장도 잃고 아내도 잃고 체면도 다 잃었어요. 제가 아들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잃은 게 다가 아니다. 내 곁엔 아직 나 있고 내 아들이 있다. 삶은 무너진 듯 보여도 다시 쌓아 올릴 수 있다. 돈은 잃어도 사람은 남는다. 그 사람마저 잃으면 진짜 끝나는 거다. 아들이 흐느끼며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머니, 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일어설 수 있다. 내가 진심으로 변한다면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서라.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은 조금씩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했고 손주를 품에 안으며 다시 희망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손주에게 말했습니다. 내 엄마는 큰 잘못을 했지만 넌 아무 잘못 없다. 넌 반드시 밝고 바르게 자라야 한다. 할머니가 너 지켜줄게. 그렇게 우리 가족은 폐허 속에서도 다시 삶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는 걸 저는 직접 겪었습니다. 믿음이 깨지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남보다 못해집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힘은 남습니다. 제 아들, 제 손주와 함께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듯이요. 혹시 지금 이 글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돈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을 겪고 계신다면 꼭 명심하세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을 완전히 잃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분노와 배신 속에서도 아이들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희망이자 책임이니까요.